네, 반갑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좀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였죠.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일단 주도주군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개별주, 중소형주 움직임이 좋아지죠. 그래서 개별주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제법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요, 이벤트가 지나야 되겠죠. 일단은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그리고 만기일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총선, 그리고 12일에 있는 금통위까지, 뭐 금통위는 큰 이벤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CPI 지표를 앞두고서 미국도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황은 일단 이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서 만기일 날 변동성을 확대하다가 주말께쯤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더럽게 마감됐어요. 그죠? 네, 내려가서 안 올라왔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지지라인 때 일단 다 무너진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지지라인은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주가 하락이 떨어지는 모습이 코스피 지수에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2700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호재성 재료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CPI라든지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텐데, 만약에 미국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닥 상황 보시면은요, 요거는 조금 낮죠. 개별주 쪽 움직임들이 좀 나은 편으로 진행됐고요. 아침에 쏟아진 부분에서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은 지금 유지가 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개별주 쪽 움직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코스닥은 이미 많이 내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약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소형주들이 더 치고 올라갈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자,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1370억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12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2시 30분경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이후에 순매도로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악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나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 잘 살펴보시면 코스닥 수급은요 많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개별주 움직임들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들 조금씩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1%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횡보가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살짝 올라서 다시 85,000원대 만들어주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미국 시장이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까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또는 79,000원까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가는 게 좋죠. 상승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매매하기 좋고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아쉽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마감 됐습니다만 얘는 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가 쭉 진행되면서 175,000원대 지지선을 통해서 횡보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235,000원에 현대차가 막혀있죠. 그래서 약간의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넘겨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은
데드크로스 진행되어 있지만 골든크로스 전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5천원, 24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하게 된다면 전고점 넘어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참고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다 판단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21선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빠듯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아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덜 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죠. 기아가 3.69까지 올라갔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죠. 1.7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EU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쪽 움직임들이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 좋은 흐름들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상황을 보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겠고요.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총선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단 밸류업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 마무리됐고요. 바이오 쪽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SDI, 그 다음에 LG화학은 조금 올라서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는데, 네, SDI 움직임 조금 약세로 전환되면서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 마감,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보합 마감 됐습니다. 크게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바이오 쪽만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0. 몇 프로, 1%대 움직임이라서 크게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면 삼성생명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신한지주 1.8% 하락,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었고요. SK 지주사 쪽 움직임 좀 안 좋았고요. LG전자는 오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다다음 주까지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연결됩니다. 액면 분할 이후의 상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보합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HLB는 조금 약세,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세 나왔고요. 알테오제는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나 이런 것들과 똑같아요.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압박감을 좀 받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HPSP가 요즘에 최고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HPSP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4만원 정도 지지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만약에 이 반도체 쪽에 더 진행된다면 여기 4만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7, 8% 정도는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매도 국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면 아마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군들이 그러한 느낌들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횡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동진세미캠 역시도 오늘 살짝 올라섰는데 동진세미캠 역시도 조금 더 내려가면 좋겠죠. 여기 4만원대 초입 한 4만 한 2천원 5천원 4만 3천원 그 정도까지만 들어와도 매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들은 조금 내려설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소부장 쪽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더 싸진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 3.7% 떨어졌는데요. 한 번 더 빠지면 됩니다. 30만원대 아래쪽은 매수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29만원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한 번 정도 더 얻어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말 정도 시점에서 아마 소부장 쪽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판단되고요. ISC도 같이 내려가는데 이 ISC 같은 경우는 85,000원대 나오면은 매수매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5% 밀려서 이미 많이 꺾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은 3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밀리지 않더라도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꺾이는 모습이라서요. 이 횡보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소부장 쪽은 대체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지금 374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492개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비슷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2개 상승, 852개 하락.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하락 종목의 숫자가 우세하게 더 많죠.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하락 종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빨갱이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계좌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에 비중이 많아서 계좌는 조금 밀렸어요. 저 역시도 계좌 상황 살펴보니까 한 0.5% 정도 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밀리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대신에 비중이 일정하게 만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좌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밀리진 않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일정 실업, 솔루스 첨단 소재, 대양재지, 솔루스 첨단 소재 2, 솔루스 첨단 소재 1, 네, 1우비, 2우비 이렇게 되는 거, 1우, 2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상승세 보여줬고요. SDN이 아침부터 강한 모습이었고 상한가 들어갔다 내려왔네요. JMB 역시 상한가 들어갔다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대상홀딩스, 레몬 이런 종목들 밑에 있다가 갑자기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습니다. 더전 비전도 요즘엔 잘 가네요. 네, 흐름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포지션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약간의 눌림목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왔다라면 레이더망이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들어오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근데 그 위치에서 그냥 돌려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흐름은 일단 전고점 넘어가기 때문에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은 8만원대까지 우리가 상승 포인트를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등락폭이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설주들 움직임들 조금 이제 많이 내려가다가 반등 나가는 그런 형태들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계속 죽상 피우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 잡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법 많은 편이네요. 네, 43개. ETF를 제거하더라도요 35개 이상의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요.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관련 그 총선 관련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2.28로 조금 올라갔네요. 인텍 플러스가 올라오면서 2.28로 마무리됩니다. 아침에 1.7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졌겠죠. 네,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페로옵틱스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입장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MT, JNTC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하락세가 있었던 종목도 제법 많았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 살펴보니까 25개, 이것도 많아요. ETF 제거해도 20개 이상의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낙폭도 상당한 수준으로 잡혔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쭉 내려볼게요. 2.2,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2.2, 마이너스도 2.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네, 보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계좌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한 0.5% 안쪽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네, 그냥 뭐 시장과 함께 소수했다. 오늘 계좌가 만약에 상승했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하는 포인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JNTC라는 종목을 오늘 많이 팔았고요. 레버리지 팔았고요. 고퍼스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약간 해증을 걸고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 살펴보시면은 거의 ETF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매수한 거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ETF 쪽이라서 종목의 기관들은 오늘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 물량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었고요.
있고요. 외국인 쪽 넘어가 보시면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순 매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2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까지 같이 순 매수였는데 이거 삼성전자만 뒤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매도 가장 많은 게 SDI, HLB, LG화학, HLB 테라퓨틱스, 바이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하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대표 종목들 조금씩 팔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넘어가서 다시 매수를 보게 되면 고버스 매수가 있어요. 시장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엔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삼성당 제약 이런 쪽으로 삼천당 제약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매수했죠. 우선주는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팔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그냥 재미없었다. 에이,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0억 원 안쪽에서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아래쪽 2650포인트 근처까지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매물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 라인 때 보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갭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2680포인트 이상에서 2690 그 정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판단이 좀 되고요. 여기까지 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전환됐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을 무조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는 2600 여기 70 요 정도까지도 60, 7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코스닥 쪽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 코스닥은 지지선대에서 반등 나갈 수 있는 개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약간의 약세 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근데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를 통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대신에 미국 쪽 움직임이 좋게 나온다거나 뭔가 기대감을 통해서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황은 급반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는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를 조금 다운시키고 코스닥 지수 개별주 쪽을 올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주말 정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 지나고 나서 한 12일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5일 정도 다음 주 시작하면서부터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일 선거 투표 잘 하시고요. 오늘은 푹 쉬시면서 네,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보셔봤자 내일은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미국 상황에 대해서 CPI 지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내일 투표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다음일이죠. 네, 11일날 네, 11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 월급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네, 전체 공개로 들어가니까 월급 종목 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팟빵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11일날 네,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